천마를 뛰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은요, 전기신경치료만 집중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개요 형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 전기신경치료가 여러분들이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좋은 무기가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 목소리가 밤에 잠자기 딱 좋아요. 저녁에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들으면서 주무시면은 잠은 기가 막히게 잘 주무실 겁니다.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기신경치료란 텐스를 기본으로 합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발전했어요. 그래서요, 우리 기존 텐스 원리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텐스와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찾아낸 논문은 2017년도까지 논문이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 논문 중에서는요, 소위 그 개 같은 논문도 있고 아주 좋은 논문도 있어요. 일반적인 텐스에 대한 연구 결과, 이 결과를 보면은 특정의 주파수에 주목을 합니다. 이 주파수 영역의 특정의 강도가 있는데 그 부분은 뒤에 설명을 드리고, 이 두 가지 조건이 부합이 됐을 때 PAG, RVM, 도사론, 이 용어는 아마 앞선 영상에서 제가 올렸기 때문에 이해하실 줄 믿고요.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통증 억제 물질 분포에 영향을 미친대요. 세로토닌, 오피오이드, 엔케페린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다가 substance P 자체도 컨트롤한다, 억제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이게 억제가 돼야지 노르아드레날린이 활성화가 되죠. 뭐 이런 간단한 얘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강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강도 기준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환자가 고통스럽지 않은 수준의 가장 강한 강도를 적용했을 때 통증 조절에 유의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견한 리스크를 한번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리스크를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이거부터 보죠. 논문의 공통적인 연구 대상 및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연구가 많아요. 주파수별 생리학적, 강도별 생리학적, 적용 시간대별 생리학적 결과. 몇 주파에서 환자의 상태가 어떨까? 강도 세게 하고 약하게 하고 중간적으로 할 때 환자는 어떤 반응이 있을까? 적용 시간 1시간 하는 거 1분 하는 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하고 또 그런 결과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주파수, 강도, 적용 시간에 따라서 말 그대로 각각의 조건값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 아주 재밌는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텐스를 쓰려면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통증의 종류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주파수, 가장 적절한 강도, 적용 시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리스크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할 말이 많아요, 제가. 자, 조건은 주파수, 강도, 적용 시간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주파수하고 적용 시간은 누구나 똑같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재현성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A부터 Z까지 모든 사람이 적용할 때 뭐 주파수는 장비가 세팅돼 있잖아요. 그래서 60Hz에 그러면 60으로 딱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적용 시간 1분 만에 그럼 1분 딱 맞추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똑같이 동일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준값으로 리스크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강도입니다. 강도는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전기치료를 해본다면 아마 아실 겁니다. 강도 조절하는 게 모든 선생님이 다 다르지 않나요? 가장 적절한 강도가 뭘까요? 피지션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모두 다르게 선택돼요. 그 가장 적절하다는 기준이 다 다르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은 세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할 수도 있어요. 가장 적절한 강도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각자 주관적이기 때문에 동일한 환자에게 서로 다른 피지션이 적용하면 각각 다른 강도를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이를 좀 확장해서 이해한다면 현재 나와 있는 논문 있죠. 이 논문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적절한 강도, 즉 환자가 고통스럽지 않은 수준의 가장 강한 강도의 기준은 누가 실험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텐스와 관련돼서 나오는 논문들은요, 확정적으로 아주 신뢰받을 만한 논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실험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얘기죠.
만약에 실험자가 강도를 갑자기 올리면 낮은 강도에서 아프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아주 느린 속도로 강도를 높이잖아요. 그러면 신경 손상, 소위 마비까지도 올 수 있어요. 그 정도의 높은 강도를 줄 수 있어요. 이거는 그 보일드 프록 신드롬의 원리죠. 감작계 변이 현상입니다. 보다 진보된 연구 결과를 위해서는요, 누구나 동일하게 강도를 올릴 수 있어야 돼요. 타이레놀 500mg, 타이레놀 1000mg, 아니면 여기서 보시면 주파수 적용 시간처럼 60Hz 써 2분 만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진 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강도도 최적의 강도로 누구나 똑같이 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정량화된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량화는 참 중요한 겁니다. 요게 1번입니다. 그 다음 고강도 자극을 환자에게 덜 위해를 가하면 적용할 수 있는 테크닉 연구가 선행, 이게 2번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최적의 강도 값이 만약에 3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보자고요. 3을 누구나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야지 되고요. 3까지 올릴 때 환자는 안 아파야 돼. 누구나 적용해도 3까지 올릴 때 환자가 아프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같은 환자니까. 이런 정량화된 방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연구가 선행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학회 선생님들이 워낙에 많이 증명을 해 보였기 때문에 부연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조건이 선행되잖아요. 그럼 피실험자에게 덜 위해를 가하면서 정량화된 최적의 강도, 고강도에 도달된 자극과 도달 시까지 환자에게 고통이 가해지지 않는 조건에서 실시하는 새로운 연구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더 진보된 연구 결과가 나올 거예요. 텐스, 야 대단한데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요, 임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량화된 강도 적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혹은 동료 선생님들 누구나 똑같은 자극을 주는가? 그렇지 않다는 이거죠. 그리고 주관적인 기준에서 이 실제 임상에서 적용하다 보니까 텐스의 뛰어난 치료 결과 혹은 동일한 치료 결과, 재현성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근데 텐스의 기준, 강도 기준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는 많은 논문들이 제시를 하는데 그 강도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저는 리스크로 봅니다. 아무튼 무진장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회 치료 현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극 강도를 정량화 시켰고요. 고강도 저통증 치료 테크닉을 완성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스타디 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학회 치료 테크닉은요, 아주 주관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강도를 객관적인 강도로 정량화했다는 것. 이게 대단합니다. 이 정량화를 하고 객관적인 강도로 맞췄다는 게요, 통증 조절에 얼마나 좋은지 이제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재현성, 확정성이 좋아집니다. 우리 학회 치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확정성. 내가 A라는 치료를 했을 때 환자한테서는 B라는 결과가 있어라는 그 확정성이 있는 치료가 저희 학회 치료입니다. 의학적인 처치에서 재현성과 확정성은 정말 필수 요소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치료하고 있는 방법 있잖아요. 그 방법부터 한번 재현성과 확정성 면에서 한번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정량화된 강도에 도달하기까지 환자가 고통을 덜 느끼게 할 수 있는 테크닉을 완성. 야, 이게 대단한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무진장 세게 하는데 환자는 별로 안 아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량화된 최적의 강도에 도달시키는 고강도 자극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안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합치면 무슨 말이 됩니까? 안 아프게 무지 세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적용했을 때 기존에 리스크가 있는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텐스가 갖고 있는 효과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실제로 이거를 정량화된 강도까지 맞춘 주파수 선택, 강도, 적용 시간을 제대로만 적용하니까 논문에서 제시하는 그 이상의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치료 품질이 좋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좋아집니다. 다시 부연 설명합니다. 논문에 근거하면 환자가 고통스럽지 않은 수준의 가장 강한 강도를 적용했을 때 통증 조절에 유의성이 있다. 이건 확정적인 내용이죠. 여기서 피지션의 숙련도에 따라 최적이라고 판단하는 강한 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효과가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또 이렇게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통증 조절 효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치료, 그러면 참 물리치료사들한테는 가장 좋은 무기이기도 한데 제대로 쓰지 못하는 무기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 학회 발전이 어떻게 됐는지 좀 지루하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높은 강도를 환자가 아프지 않게 하면서 적용할 수 있을까? 저통증 고강도 자극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어느 정도 수준의 강도가 환자한테 최적의 강도일까? 정량화된 적정 강도 기준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했고요. 얼마나 적용해야 되나? 이 적용 시간. 이게 진짜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런 질문으로 저희 학회 테크닉이 발전을 하게 됐는데요. 강도를 정량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아프지 않게 고강도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오랜 기간 연구되고 발전됐어요. 그 결과가 매우 강한 강도를 부드럽게 적용하는 법, 그리고 효과적인 강도 올리기 테크닉, 사실 같은 말인데 조금 달라요. 이 완성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안 아프게 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완성했다는 얘기죠. 이러한 테크닉은 매우 높은 고강도 치료를 무통증 혹은 강도 대비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통증 상태로 실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가장 적절한 주파수와 가장 효과적인 일정한 고강도 조절, 그리고 적용 시간을 정량화해서 적용할 수 있게 돼서요. 논문에서 제시하는 최적의 텐스 효과보다 더 뛰어난 결과가 있음을 이미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경험했고,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경험학적, 귀납적인 혹은 로지컬, 연역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이런 정량화된 테크닉으로 인해서 누가 치료를 하든 높은 재현성과 확정성을 쉽게 갖게 했습니다. 물론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결과 아무리 심한 통증이라도요, 생각보다 아주 빠른 시간, 매우 빠른 시간 내로 통증 조절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테크닉을 잘 이해하고 그대로만 적용하면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요소 6번입니다. 가장 적은 위해. 수술은 좀 가장 센 위해가 되죠. 가장 적은 위해를 가함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텐스의 기본적인 어떤 논문 결과, 그리고 리스크, 이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학회가 발전되었다. 그리고 현재 발전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스터디하게 된다라는 부분이라고 보면, 이제부터는 뭘 배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APCT라는 게 있어요. 통증을 억제하는 방법이고, 여기 보시면은 anesthesia라고 써 있죠. 이 마취의 원리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특정의 전기 자극 조건값이 있더라고요. 주파수 몇 주파를 할 거냐, 강도는 얼마나 할 거냐, 적용 시간은 얼마나 해야 될 것이냐, 이 조건값을 맞추게 되면 해당 부위의 둔환감, 넘니스 혹은 로컬 애너스티지아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리도케인으로 블럭을 해버리는 말 그대로 화학적인 어떤 블록 현상이 아니고요. 자극에 의해서 신경 말단의 역치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조금 달라요. 리도케인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인 블록이기 때문에 화학적 반응이 멈추면은 감각이 원래대로 돌아오죠. 역치가 다시 원래대로 동일하게 돌아오는데, 우리 전기신경치료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블록이 아니고요. 신경 말단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줘서 역치값을 기본적으로 올리는 데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리도케인 마취하면 마취 끝나면 도로 아프지만, 우리 치료 같은 경우는 전기신경치료의 작용이 끝나고 나도 상당히 오랜 기간 역치가 올라간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를 극대화하면 지배신경 역치가 상승하므로 통증이 급감하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치료법은 방사통, 연관통, 라디에이팅 레퍼러드, 그 다음에 텐더니스, 메카니컬 페인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분류가 되어 있고요. 각각의 통증 유형과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최적의 강도를 적용해서 보다 빠른 통증 조절을 유도합니다. 특히 조직 손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통증이 심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 치료만으로 통증 조절 효과가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대는 쬐끄만 염자가 돼도 띵띵 붓고 많이 아프고 절뚝거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직 손상은 심하지 않으나 염자 때문에 절뚝거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앵클 스프레이는. 이런 경우에 우리 치료하게 되면 그날 바로 걷고 움직일 수 있어요. 걷고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스프린트를 채워주는 거죠. 굉장히 뛰어납니다. 통증 조절 효과가. 아니면 심한 경우 발의 마비, 풋드롭이 일어날 정도까지 심한 허리 디스크 파열의 경우에도요, 일반적인 치료 접근, 일반적인 재활을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짧은 기간 내로 풋드롭이 회복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험을 해보시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전기신경치료 방법은 바로 MRT, MBT라는 거고요. 운동을 돕는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운동과 전기신경치료를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운동에는 패시브 엑서사이즈가 있고 액티브 엑서사이즈가 있어요. 둘 다 포함이 됩니다. 조직 손상으로 인해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하다면 해당 동작을 본능적으로 하지 않게 되죠. 왜? 벤트럴 혼에서 제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생 초기에 나타나는 아파서 못 움직이는 경우를 통증에 의한 관절 제한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기계적 통증을 빠르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해당 관절이 파셜 컨트랙처, 부분적인 컨트랙처가 나타나면서 점점 심각한 증상으로 진전됩니다. 이처럼 통증에 의해 관절에 제한이 걸린 경우나 혹은 기관이 경과되어 관절 자체가 구축이 된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어깨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좀 중요한 얘기 같아요. 견관절을 예를 들어서 로테이트 컵 샌드롬, 테어가 왔어요. 그럼 처음에 기계적 통증, 메카니컬 페인 때문에 안 움직이게 되죠. 안 움직이는데 이때는 관절 자체에 컨트랙처는 없으나 메카니컬 페인 때문에 아파서 못 움직이는 그런 경우죠. 문제는 이 안 움직이는 이 기간이 경과가 되면 될수록 견관절 가동에 부분적인 컨트랙처, 제한이 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제한이 오는 이 상태를 빠르게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프로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학기 치료의 핵심입니다. 초기에 발생하는 기계적 통증, 이거를 강력하게 억제하고 조절해서요, 어떻게 해서라도 관절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환자는 처음에 아파서 못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픈 거를 조절을 하고 어깨를 제대로 세팅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하면 관절은 굳지 않습니다. 이렇게 처치했을 때 환자는 더 악화되지 않고 회복기, 소위 리모델링 프로세스, 그 스테이지로 넘어가서 아주 건강하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결과가 가능한 원리는 특정 동작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 그 부위를 우리 학교 테크닉을 이용해서 둔하게 넘니스 혹은 로컬 애너스티지아, 부분적인 마취 효과를 유도해서 통증을 상쇄시키고 해당 동작을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을 시킨다는 얘기죠. 이게 1번이고요. 관절이 굳지 않은 경우입니다. 요건 2번입니다. 질환의 정도가 심해져서 관절의 구축이 심한 경우에도요, 우리 학회 치료 테크닉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관절의 강직 정도가 심하다 안 심하다 거기에 따라서 패시브한 매니플레이션을 하게 되죠. 근데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면 마취하 수동 운동이라고 해서 MUA, 매니플레이션 언더 더 애너스티지아를 적용하게 됩니다. 아시죠? 잠재워놓고 어깨에 꺾는 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관절 강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취까지 하는 불편함이 있는 거고요. 판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을 키워도요, 관절 강직에 대한 임프루먼트는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냥 가성비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학기 치료로 여러분들이 적용하잖아요. MUA를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패시브한 매니플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물론 MUA만큼 완벽하게 통증을 제어하지 못하죠. 잠을 안 재우니까. 그래서 강력한 매니플레이션을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반복적인 적용을 하니까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치료를 제대로만 하게 되면은 MUA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미국에 저희가 진출을 하게 되면 DPT나 DC 혹은 PM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매력을 많이 느낄 부분입니다. 잠 안 재우고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치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 건데요. 자, 세 번째가 근육입니다. ERT라고 하고요. 근육을 이완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골격계 질환의 통증 비중 근육은요 70% 이상이라고 이미 논문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경통이 됐건 무슨 통증이 됐건 근육만 제대로 해결을 해줘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근육만 제대로 해결한다. 말은 쉽죠. 이게 되나요? 만지고 늘려줘요.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개운해집니다. 그러나 원래대로 피드백하죠. 그 리턴을 해버리는 거가 있어요. 그 리턴은 뭐냐면 머슬 셀 자체가 아주 엉겨 있는 상태, 경직된 상태, 긴장된 상태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근육을 푼다는 거는요 생리학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머슬 셀 리어레인지먼트, 근세포 재별에 대해서 생리학적으로 결과가 나와야지 됩니다. 근세포 재별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근육을 풀 수 있다 안 풀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만져서 시원해지는 거는 전혀 이 머슬 셀 리어레인지먼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여요. 약간의 좀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생리학적인 결과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부분을 저희는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회 치료 테크닉 ERT는요 마사지와 스트레칭 그리고 전기를 함께 이용하는 방법으로 생각보다 머슬 셀 리어레인지먼트 효과가 우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손에 미세한 전류를 흐르게 해서요 그 손으로 해당 부의 근육을 마사지 및 스트레칭 시키는 원리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마사지 스트레칭 적용하는 경우보다 전기신경치료를 병행했을 경우 훨씬 더 머슬 셀 리어레인지먼트 효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건이 있더라고요. 주파수와 강도 그리고 우리 학회 고유의 적용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 했을 경우 이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설명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기신경치료를 활용할 때 그 종류를 분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걸 통합해서 여러분들이 쓰신다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내용도 이전 영상에서 이미 나가서 아실 텐데요. 원인을 분류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근골격계 질환 원인은 8가지로 나뉩니다. 여기 있죠. 부종까지 해서 8가지가 됩니다. 각각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페인 컨트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증 조절이라는 개념은 확실히 다른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회 치료는 이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섬세하게 적용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고요. 매우 짧은 시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높은 치료를 보일 수 있습니다. 관절의 문제는 MRT, MBT를 메인으로 합니다. 인대와 힘줄의 문제는 해당 조직의 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는 테너사이트 셀 증가, 에피리가멘트 자극 이렇게 할 수 있는 저희 치료가 있어요. 그다음 근육의 이상과 심한 부종, 원활한 블러드 서플라이 이걸 위해서는 ERT를 적용합니다. 물론 공통적으로 강력한 통증 조절법이죠. APCT를 사용을 합니다. 통증 조절을 기본으로 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테크닉을 병행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으로 각각의 원인을 점진적으로 그리고 점차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치료 프레임을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결국 현실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빠른 치료보다 완벽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가족한테 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어떤 선생님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환자한테는 이렇게 해서 이런 치료하면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버지 엄마가 아프다 그럴 때는 빨리 병원 가봐 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얘기할 때나 내 가족한테 얘기할 때가 다르다라는 거를 저한테 고백하셨는데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 치료들과 함께 병행한다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잘하는 걸로 실제로 환자한테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5% 부족한 거, 1% 부족한 게 이 환자 이거 아픈 거 불편한 것만 줄여주면 보다 더 강력한 처치를 할 수 있을 텐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 학회 치료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이 치료를 해서 통증과 디스컴포트를 억제해 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전문적인 스킬을 제대로 한번 발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병행했을 때 효과는 보다 더 극대화되고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더 많은 환자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환자를 보는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적어도 고통스럽게 내어놓은 환자를 손도 못 써보고 상급병원으로 보내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되게 억울했어요, 어릴 때. 근데 요즘은 이제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신경치료, 이거는 단순히 테크닉을 익히기에 앞서서요, 앞으로 학문적으로 고찰이 좀 더 많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분야다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부연 설명하면서요, 다음 시간에는 페이스북에서 제가 라이브로 치료한 그 영상들이 있는데요, 그 영상들을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하면서 전기신경치료의 방법을 좀 분류를 해드리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였어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